대구까지 내려와서 여러 원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아이롱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말에 대구는 미인의 고장이다 라는 말을 제가 오늘에서야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일찍 와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을 보는 순간 이 외모가 범상치 않아요. 사실 요즘 같이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이런 사실 시대에서는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혜택받은 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실 요즘 미용실이라던가 기업체에서도 신규 사원을 능력이라던가 기술 위주의 채용보다는 사실 외모 위주의 채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미용실 인테리어조차 벽면이라던가 바닥을 거울이나 유리로 인테리어를 해놓고 예쁘고 늘씬한 직원을 채용해서 미니스커트를 입히고 매장 운영을 하는 미용실도 있어요. 실례로. 가까운 저희 지역의 미용실에서도 남자 고객이 오시면 펌이나 염색을 시술해놓고 잠깐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젊고 예쁜 스텝이 옆에 딱 앉아서 무릎 위에 고객님 손 딱 올려놓고 핸드 마사지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샵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샵에서 남자 고객과 여자 고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각자의 원장님들의 샵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반반이나 아니면 오히려 남자 고객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례로 그래요. 점점 이발소라든가 이러한 데보다는 지금 미용실로 남자 고객도 다 흡수되고 있어요.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주기도 빠르거든요. 커트 자주 하죠. 펌 염색 자주 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남자예요. 그 절반 중에서도 약 70-80%는 뜨는 모질이나 곱슬 모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얼마나 광대한 시장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광대하고 수요층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남자 고객 시술은 여자에 비해 샵에서 곱슬머리 가지고 시술할 수 있는 펌 매뉴얼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매직, 볼륨 매직, 매직 세팅, 매직 디지털 비교적 곱슬머리에 시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볼륨 매직 이외에 특별히 곱슬머리에 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 샵에서 마땅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여러 원장님들과 공유하는 시술을 같이 공유하는 오늘 이 매뉴얼은 남자 아이롱 다운펌, 남자 다운펌. 이 무궁무진한 시장 수요층을 내 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인 시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장님은 남자 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남자가 약 70%입니다. 매상의 70%, 매출의 70%. 남자 고객을 앞으로는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얼마만큼 단골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남자는 사실 경기를 별로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즉흥적입니다. 계산 별로 안 해요. 얼마예요? 마음에 들면 합니다. 돈 1, 2만 원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전화하고 상담하고 하면 10,000원, 2만 원에 무지하게 집착을 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많이 재요. 근데 남자는 마음에만 들면 그렇게 돈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아직 미처 샵에서 남자 아이롱 펌, 남자 다운 펌을 매뉴얼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회를 삼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2시간 강의는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모델분은 개인적으로 제 손님이고요. 약 2달 전에 다운펌 시술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의 제 시술 컨셉은 보통 사람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유행을 타지 않는 보통 시술입니다. 보통 시술. 저희 실례로 저희 샵에 오는 남자분들이 약 한 70%, 80% 이상이 튀고 개성 있는 스타일, 물론 지방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튀는 스타일, 개성 있는 스타일은 이제 학생들이나 10대, 20대 초반에는 물론 많이 선호하시지만 보통 제대 후 20대 초중반 정도 되면 그렇게 튀는 스타일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울이라던가 이렇게 이런 또 도시라고는 약간 틀린데 대구도 별반 그렇게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적 특성상 그렇게 튀는 스타일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부 계층. 오늘 이제 평범한 샵에서 가장 많이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원하고 또 가장 했을 때 재방문율도 높고 그런 스타일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다운펌 시술을 하고 갔고요. 그러고 커트는 어제가부로 2번 커트했고요. 그리고 염색을 가볍게 살짝 했습니다. 샴푸는 지금 하고 오신 상태고요. 바로 염색 모고 2달 전에 열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전처리 클리닉은 해야겠죠. 그죠? 염색 모가 이 건강모는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술 중간에 여쭤도 됩니다.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남자가 많이 온다 하면은 나이대는 몇 대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보통 20대가 주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30대, 40대쯤. 비율로 따지면 남자분들 100% 기준으로 할 때 20대가 약 60%, 30대가 한 30%, 40대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대는 직장인인가요? 아니면 자영업자인가요? 그거는 직장인, 딱히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세미나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물어가면서 토크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PPT 케라틴 1:3 희석액으로 가볍게 분모했고요. 또 지금은 마스컨턴 아미노산 트리트먼트 겉머리 위주로 살짝 도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도 반복적인 시술을 하려면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가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디 모나는 부분 없고 또 사실 2달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뜨는 게 표현되진 않아요. 그죠? 이때 연화하고 나와서 보면 이제 표현이 되지만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앞머리예요. 앞머리가 모류 방향이 지금 요렇게 틀려 있어요. 요렇게 틀려요. 근데 가마를 보면 가마가 센터를 중심으로 가마 돌기는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근데 사실 다운펌이라든가 어떠한 파마 시술에 있어서 이 가마 돌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짧은 머리는. 긴 머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왕이면 가마의 회전, 돌기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주어줘서 손질을 하면 예쁘죠. 그리고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가마 부분이 뜨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파마를 말아주면 이쪽에서 만나겠죠. 만나는 부분은 삐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성을 해드리고 싶은데 앞머리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될까요? 가마. 네? 네. 아이롱 다운펌은
아이롱 다운펌은 장점이 그겁니다. 앞머리 부분이라든가 특정 부분에 들뜸이라든가 가마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3mm가 있잖아요. 오늘은 가마의 방향, 정석대로 시술을 하고 이 앞머리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운과 동시에 방향성을 줘서 차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그게 이제 포인트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머리, 튀지 않는 스타일, 무난한 스타일, 반복적으로 질리지 않고 하는 스타일의 컨셉에 맞춰서 너무 컬을 많이 넣지 않고 집에서 스타일링하기 가장 적합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로 초점을 맞춰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라틴 1:3 희석액 도포했고요. PPT 케라틴. 연화는 저는 평상시 네이프 아니면 양쪽 사이드 그랜나루 부분부터 도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객님 모지를 보면 앞머리가 불규칙하게 돌아가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모발 굵기가 제일 굵어요. 가장 건강하고, 또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화가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머리, 내가 모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앞머리부터 연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화는 그때그때 모발 특징, 모발 굵기에 따라 도포 순서는 원장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죠. 약 바르는데 왜 꼬리빗을 쓰시나요? 면역붓을 안 쓰시고? 꼬리빗으로 쓰면요, 두피 속 깊숙이 정교하게 바를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지금 머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빗으로도 돌려놓으면 연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잡혀요. 미세하지만. 하나, 둘, 셋. 네, 이상으로 펌제 도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약 연화가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한 10분 전후로 해서. 자, 미용실 갈 시간까지 맞추세요. 바로 이해했으니까. 네. 이게 PPT 케라틴을 전처리 클리닉 과정에서 도포를 하면 펌제가 아주 강하게 펌제를 도포하지 않는 이상 급격하게 무너지질 않아요. 남자 머리도 그렇고 여자 머리도 그렇고 급격하게 막 눈에 띄게 확 진행이, 연화 진행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웬만큼 놔둬도 그렇게 과연화가 많이 안 돼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아이런 폼은 일반 젤폼보다 연화를 좀 더 많이 보는 편이죠. 모발에 따라 연화를 조금 많이 보는 모발도 있고 모발에 따라 연화를 조금 덜 보는 부분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에 따라 곱슬이 심하지 않는 이상 연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저 원장 미용실은 디지털 파문기가 없었어요. 네, 디지털이나 세팅은 안 합니다. 100% 아이롱만 합니다. 아이롱 손님에 한해서도 염색 시술도 합니다. 염색만도 잘 예약 안 받습니다. 아이롱 펌 하러 왔는데 신생모 부분 해야지 깔끔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유도를 해서 염색하고 아이롱 펌을 시작하고, 또 아이롱 펌을 하시러 오셨는데 염색까지 하시고 싶다면 해드리지만 염색만 따로 오시는 분은 예약률이 거의 그 예약 조인도 잘 안 되거니와 예약을 잘 안 받아요. 왜? 그 시간 대비 돈이 안 돼. 혼자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속 보이는 거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이용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 길게는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점심 먹고 뭐하고 하려면 9시간 안에 최대한 매출, 그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은 보통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보통 주부분들, 아이 엄마라든가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 그런 주부분들은 오전대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전대 점심시간 이내에 어느 정도 그래도 끝내드리려면 9시 반 타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10시 타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한 손님은 이미 그 전날 예약이 다 됐을 손님이겠죠? 그렇죠. 당일 예약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2, 3일 전에 예약이 다 되고 많이 남아봐야 한 타임 정도? 잘 안 하는 타임이 있어요. 어중간한 타임.
뭐 한 4시 타임이나 이런 타임은 잘 선호를 안 해요. 아침 첫 타임, 점심 먹고 두 번째 타임, 그리고 6시 반 이후 타임을 가장 선호하는 새 타임이고, 어중간하게 중간 타임 있죠. 4시 타임이나 이런 타임은 남자나 여자나 잘 안 하려고 하는 타임인데, 그런 타임 정도 빼고는 거의 2, 3년 전에 다 예약이 되는. 그 영어도 참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약을 딱 받아가면서 10만 원, 2, 3만 원 돈 받아가면서 그리고 스텝도 없이 혼자 그죠?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씩 아이고 부러워라. 아 그거 맞잖아요, 그죠? 맞는 거지. 네. 그래도 차 뛰고 포 뛰면 남는 건 없던데. 아 역시 네. 차 뛰고 포 뛰면 남는 건 없어요. 집시합니다. 빚집시 150만 원. 그래도 뭐한 700만 원의 사람도 충분히 갖고 나십니다. 네, 손님이 이제 많을수록 이제 단가가 자꾸 이제 올라가겠죠. 요즘은 지금 12월 1일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했는데요. 요즘은 재방문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정도 그런 재방문 손님. 당구 네. 손님이 30%가 당구래요. 하루에 한 명 꼴은 재방문입니다. 벌써 재방문이 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됐죠. 개월수가. 그렇죠. 벌써 많이 하신 분은 3번까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자기 때문에 회전율은 여자보다 빠르죠. 빠르고요. 보통 옆머리나 이런 데가 들뜸이 심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를 하러 오시면서 옆에 부분만 하길 원해요. 그러면 카트 플러스 옆부분만 뼈 머리 자르고요. 옆에 해야겠네 하면 요 옆에 부분만 합니다.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하고 딱 옆에만 한다고 해서 옆에만 딱 해주지 않아요. 앞머리라든가 뒷머리가 조금 들뜨면 거기까지 이왕 하는 거 그냥 옆머리, 뒷머리, 때로는 앞머리 해주고 절반 가격 그냥 커트비 플러스 6만 원 그냥 받습니다. 그럼 사실 첫 달에 와서 12만 원 지출하고 그 다음 달에 와서 6만 원 지출하고 그죠? 그 다음 달에 또 전체 다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의 단골 고객이 얼마를 벌어주는 거예요? 1년이면? 그죠? 회전율이 이렇게 빨라요,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죠? 무궁무진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업소에서 그런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남자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뭐예요? 내가 명품화하지 않는 이상 기술만큼은 명품화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이 옷이 혹시 명품 옷인가요? 명품. 원장님 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용은 그냥 기술. 네? 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명품. 네? 고급스러운 거? 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아니면 뭐 비싼 거? 명품,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네, 네,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장인의 정신으로 혼과 정성이 담긴 게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용인들도 물론 능력이 없고 금전적으로 여유는 없어도 내 고객으로 오는 손님만큼은 명품 시술을 해줄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성이 반이에요, 정성이 반. 하루에 단 한 명을 하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 손님은 그거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롱펌이 그렇게 대중화도 물론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대중화가 또 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가는 시간이 한 5분 걸린다니까. 연화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너무나 매력적인 시술이더라고요. 이 남자 아이롱 다운펌, 아이롱펌. 요즘 뭐 남자 오면 그냥 머리만 대충 자르고 그냥 뭐 직원 있으면 스텝으로 알아서 해요. 연화 테스트 한번 비춰주세요. 예. 네, 맨 마지막에 바른 탑 부분 테스트 보겠습니다. 머리는, 모발은 한 10가닥 내외 잡고요. 물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비벼보거나 눈으로 그냥 확인만 해도 다 아시겠지만
요 하단 부분 있죠. 너무 끝부분 말고 이 하단 부분을 지그시 눌렀을 때 이렇게 45도 정도 꺾임이 있으면 연화는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연화는 다 됐고요. 한번 할까요? 사이드 부분을 시술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만 살짝 뜨겁지 않을 정도로 찬바람 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탑 부분이라든가 백 부분은 뭐 그렇게 뭐 건조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모발이 조금 길고 숱이 많다면 좀 해줘야 돼요. 비교적 모발이 짧고 숱이 많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뭐 많이 안 말리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위에서 봤을 때 뜨는 부분부터 저는 다운 시작해요. 근데 수위 조절을 하죠. 여기를 너무 납작하게 죽이면은 볼륨감이 좀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운하면서 점점 옆머리 사이드로 갈수록 완벽한 다운. 약간 그라데이션성으로 줘서 가볍게 조금 이제 좀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딱 볼륨. 지금 시술 아이롱은 3mm고요. 온도는 14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쪽 윗부분은 가볍게 그냥 한두 번 정도로 다운 가볍게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하시면 어느 정도 걸리세요? 1시간 40분에서 조금 까다로운 모발은 뭐 한 2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평균 1시간 40분. 근데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걸려요. 사진 찍으면 특별히 선물 같은 거 주시나요? 할인을 해주신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진을 안 찍으면 시술 안 해드려요. 아, 그래요? 그건 농담이고요. 사진 찍는다고 모자이크 해드린다고 하면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 분은 없고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딱 카메라를 들이대기 조금 좀 껄끄럽다 싶은 손님한테는 예의상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탈모라든가 거의 환자 수준인 분들 있죠.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 미용인들은 뭐 머리카락 사실 위에 몇 가닥 안 되는데 이거 파마하면 숱 좀 많아 보이나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거의 환자 수준 되시는 분들한테는 카메라 들이댔다가는 귀싸대기 맞겠죠. 귀찮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예의가 아니고 카메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사진을 찍어서 내가 사진을 블로그라던가 유유적절하게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되고 또 모양도 좀 나고 또 약간 남이 볼 때 예뻐 보이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사진에 효과가 있는 거지. 뭐 그냥 대나가나 무턱대고 그냥.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지 않고 진짜 일주일에 한두 명 할 때는요, 그 한두 명마저도 엄청 간절해. 그래서 무조건 사진 찍어요. 지금 그 뭐 회전수나 이런 거 설명 한번 조금 해주실까요? 네, 지금 회전은 없고요. 그냥 이 글러브와 로드 이 찝는 힘을 가지고 다운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다운 작업은 딱 누름과 동시에 다운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게 뭐 열이 머리에 직접적으로 닿아지나요? 효과가 지금 온도가 그럼 뭐 145도인데 열이 닿아지죠. 보통 명시에서는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죠, 그죠? 네,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빨리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촬영이고 또 어느 정도 이 실루엣이 좀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정성을 들여서 제가 다운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다운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모발은 근데 그냥 슬렁슬렁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가. 그죠? 술렁술렁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오히려 잘해주려고 일한다면 더 문제가 안 줄 수 있다, 그죠? 상태가 뭐 예보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고 꺾임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압을 세게 준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한 대 또 하고
반복해서 하면 꺾여요. 대신 너무 과도한 힘이라든가 너무 과도하게 각도를 확 꺾어서 꺾임만 안 주시면 돼. 그게 요령이거든요. 요렇게 해도 머리를 감고 모발이 마르면 다 다운이 돼요. 요 라운드가 돼 있는 거로 딱 찝어주는 것만으로도 딱 그게 그 순간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중요한 거는 연화가, 내가 다운을 줄 부분에 연화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겠죠. 지금 제가 3mm, 똑같은 3mm거든요? 똑같은 3mm인데 제가 왜 윗부분을 이거 쓰고 왜 이 윗부분을 이거 쓰냐? 똑같은 3mm래도 약간 제가 사용해 보니까 느낌이 좀 틀려요. 실리콘이 있고 없고 차이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고 살짝 요거는 3mm지만 3.7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3mm보다 약간 얇아요. 3.78mm요? 네. 차이가 있나요? 3.78mm나 3mm나? 그거는 써본 사람이 알아요? 써본 사람분들은 네. 압니다. 예민해가, 이 미용사분들이요, 이 기구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요.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밥줄 연장이잖아요. 자, 좌우측 사이드 작업 끝났는데요. 이제 앞머리 모류 교정,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죠? 연화가 됐어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빗질을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들뜨는 부분이랑 해서 요거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딱 방향을 잡아 볼게요. 너무 이 윗부분부터 시작하면 옆모습이, 다 하고 났을 때 옆모습이 너무 여기가 푹 꺼진 듯한 느낌이 나서 별로 안 이쁘더라고. 앞머리도. 그래서 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요렇게 하면 딱 이 다운 해줘야 될 부분이 딱 요 정도. 머리 난선에서 한 3cm 정도? 너무 위에서부터 확 다운해. 근데 이제 뭐 아주 가위반삭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부터 다운이 들어가지만 이건 그런 머리 길이랑 풀리죠. 그죠? 너무 윗부분부터 다운하면 여기가 푹 꺼진 사람처럼 돼버려요. 방향은 찝어서 살짝 이쪽으로. 자세히 보시면 고개 좀 들어줘요. 찝는과 동시에 찝으면서 밀어서 훑어내리는 거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하면 짜증납니다. 네. 조금 어둡긴 어두워요. 그죠? 어두워요? 아니, 제가 조금 시술하는데 좀 어둡긴 어두워요. 하려다니 일찍 해보세요. 어둡다니까. 카메라 좀 잡으세요. 잠깐만요. 자, 잘 잡아줘야 됩니다. 항상 중심에 서게 만드세요.
적당하게 조금 적당한 연화가 됐기 때문에 온도 조금 약간 센 듯하게 해서 스피드하게 와인딩 하려고 온도 140도로 놨습니다. 남자 전문으로 하려면 저런 몇 미리 아이론이 있으면 되나요? 남자 전문으로 하려면은 4mm부터 시작해서요. 네. 8mm, 10, 12, 14, 16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반으로 줄인다면요? 그 중에 반으로 줄인다면 네. 4mm, 10mm, 12mm. 40, 12에. 네. 근데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근데 의외로 14mm도 의외로 많이 써.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4mm하고 10, 12mm 제일 많이 써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저한테 5통이 나옵니다. 몇 미리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 고객님은요 14mm는 사용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와인딩 하는 순간. 근데 이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똑같은 C컬이라도 탑 부분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와인딩 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조금 뜸해서 조금 이렇게 라운드를 주죠. 그러고 와인딩 해놨으면 이거 이제 뭐 일부러 이게 깔끔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정돈해 갖고 여기가 건들지도 않고 여기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갖고 과감하게 와인딩 할 때 불편하거나 걸리적거리면 그냥 집어넣고 하시면 돼.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 세미나는 주로 전부 다 원장님들이 일을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오늘 컨셉이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 가장 무난한 스타일, 제일 선호하는 스타일, 보통 스타일이 오늘 컨셉이라고. 사실 저는 남자분들 중에 이런 스타일, 지금 하시는 이 머리 길이가 저 개인적으로 시술하기도 가장 편하고 또 가장 제가 손님한테 권하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편하니까. 그러고 실증도 가장 안 느껴 손님이. 그러고 하고 나면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번 커트를 해도 그렇게 모양이 많이 이렇게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매력 있는 파마네. 이거 진짜 다음에 또 해야겠네. 이거 커트했는데도 나름대로 또 모양이 또 나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가시면 한 달 이후에 가볍게 커트를 해도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가장 무난한 스타일이야. 근데 물론 이제 개성 있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러한 스타일은 사실 한 달 지나면 변화가 많이 오죠. 모발 변화가 많이 와요. 형태 변화가.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커트하기도 사실 부담스럽고 커트를 해도 또 그 무언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잖아. 근데 이런 스타일은 사실 다음번에 옆머리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만 유도해서 반쪽짜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쪽짜리 6만 원 받기 유도하기에 가장 편한 시술이에요. 왜? 커트를 하면 여기는 다시 와인딩 안 하고 파마 안 해도 옆에만 살짝 다운만 시켜주면 또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와서 6만 원을 받아먹기에 가장 편한 머리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요 디자인, 요 길이, 요 정도 느낌이 가장 재방문 유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핵심 디자인이고 핵심 포인트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딱 개성 있는 스타일, 뭐 딱 좀 그런 느낌도 물론 좋지만 샵에서 실질적으로 단골화해서 자꾸 일정 금액의 매출을 그 한 손님에 인해서 고정적으로 매출을 뽑으려면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프 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네이프 다운 하는 위치는 이렇게 만져보면 이 뒤통수 이 골격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경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경계 부분으로 잡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똑같이 둘 다 3mm입니다. 근데 이건 3mm 구형 버전이고요. 좀 전에 그 옆머리 그랜나루 부분 했던 거는 신형 버전입니다. 요거는 신형 버전인데요. 요거는 조금 정교한 부분에 쓰고요. 구형 버전은 조금 그냥 자연스러운 다운할 부분에 씁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요. 아, 이 연장이라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모가 있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사실 제가 연장 욕심은 좀 많아요. 연장. 조금 이렇게 기구. 기구 욕심이 사실 많아서 아이롱도 아이롱도 한 미리수당 3세트씩 가지고 있어요. 아, 같은 아이론기를요? 네, 똑같은 12mm라도 3벌씩 갖고 있어요. 연장 욕심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이게 AS 보낼 일도 있고, 이게 조금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원장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12mm라도 2대를 놓고 쓰면요, 어떤 게 조금 잘 되는 게 있고 어떤 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길이 잘 든 게 있고 길이 잘 안 든 게 있어요. 똑같은 12mm라도 어떤 거로 들리면 느낌이 와인딩도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잘 되고, 어떤 10mm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미리수인데 왠지 와인딩 느낌이 조금 헐겁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지가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계도 이게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자기가 이게 예민한 분들은요, 이 로드와 글러브의 이 딱 접착이 되는 부분도 쓰면 쓸수록 틀려요. 쓰면 쓸수록 많이 쓴 게 더 부드럽고 길이 잘 들었어요. 근데 새 거 사갖고 쓰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봐서 한 2벌씩 정도 가지고 있다가 또 주력으로 쓰는 거 말고도 세컨도 가끔씩 써줘갖고 이게 길을 좀 들여야 돼요. 네, 말씀하세요. 모델은 위에 그 골든 포인트에 여기 머리숱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좀 머리숱 별로 없지 않아요? 여기를 좀 살리려면 똑같이 하시는데요. 어디를 살리냐? 여기 좀 더 살려. 지금 이 머리 길이에서는 네. 사실 뭐 살릴 만한 머리 길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사람. 아, 긴 사람은 긴 사람은요, 와인딩 할 때 각도를 모발 섹션 각도를 조금 들어갖고 밑에 뿌리뜸을 많이 주고서 와인딩을 시작하면 되죠. 각도를. 여자분처럼 뿌리 작업을 따로 하진 않잖아요, 남자는. 그죠? 오히려 다운 작업은 하면 했지, 뿌리 업 작업은 별로 안 하죠. 각도 조절하죠. 각도 조절. 자, 저희들은 이런 세미나를 거의 2주 간격으로 서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5월 초에 대구에서 한 번 더 가질 거니까요. 그때도 꼭 오세요. 이제 12mm로 시술할 수 있는 부분 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제가 조금 이게 미용 의자가 아니라 조금 막 왔다 갔다 해서 했는데, 카페트라서 그래요. 이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미용 의자면 저는 가만히 있고 요거를 돌려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건상 이제 지금은 10mm 작업, 이제 모발 길이가 짧기 때문에 12mm까지 시술할 수 있는 부위는 벌써 이제 다 했고요. 지금 이제 모발이 짧은 부분은 10mm로 하겠습니다. 그냥 샵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쉽게 하고 가장 고객이 많이 찾고, 저는 그게 최고라고 봐요. 그거 이상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댄디 스타일이었거나 아니면 모발이 조금 기른 부분이었으면 이게 10mm나 12mm로 이렇게 라운딩 하지 않아도 그냥 볼륨 매직기나 숫자 매직기로 라운딩 해도 되는데, 길이가 짧은 머리는 12mm나 10mm로 라운딩 해야 돼요. 회전이 아니라 다운은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볼륨감은 줘야지만 이게 다운이 돼도 볼륨감 있게 다운이 되지, 이 다운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10mm나 12mm로 끝머리를
인컬로 한번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다운이 된 게 어떻게 되냐면 한 달 지나서 소도막기식으로 이렇게 끝에가 뻗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10mm나 12mm로 짧은 모발은 살짝 인컬식은 한 번씩 라운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요렇게 손으로 빗든가 아니면 요렇게 빗었을 때 안으로 볼륨 매직처럼 쏙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이걸 3mm로 다운만 다 해놓고 이거 다운했는데 뭐하러 훑어줘 하고 건너뛰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달 있으면 여기가 소도막기식으로 살짝 들려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약다운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약다운의 단점이 제일 큰 단점이 그거거든요. 약다운을 하면 모자를 한 2시간 내지 3시간 썼다가 야구 모자를 썼다 벗은 느낌밖에 안 나. 그게 왜? 소도막기로 말리거든요. 끝에가 뻗어요. 소도막기식으로. 지금 이제 와인딩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냥 거저 먹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 혹시 재신 분 있으신가요? 그냥 쉬엄쉬엄 얘기할 거 하면서, 그냥 할 거 하면서 해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일반 노트펌 시간밖에 안 걸리지 않았나요? 와인딩 시간이? 와인딩 끝났습니다. 만져보실 분 있으면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고 싶은 분은 어디서 한번 만져보셔야 됩니다.